네, 안녕하세요. 데이터 와수다의 박경화입니다. 오늘은 2020년 12월 31일이고요. 저희가 올해 8월 말 정도부터 유튜브를 시작을 했는데 벌써 한 4, 5개월이 됐죠. 그런데 저희가 유튜브를 시작하고 나서 저희는 약간 농담하는 식으로 수다 떠는 식으로 좀 이런저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얘기를 한 주제들 중에 빅데이터 분석이라는 것들을 어떻게 시작을 하면 좋을까라는 몇 가지 주제를 다뤘는데 그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댓글을 달아주시고 또 실제 구독도 해주시고 그러셨던 것 같아요. 빅데이터를 또 준비를 하시려는 분들에게 조금 더 도움이 될 만한 정보들을 어떻게 드릴 수 있을까라고 싶어서 간단하게만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좀 준비한 내용은 빅데이터 분석을 많은 분들이 이제 지금은 대학교를 다니면서 다니는 중에 어떤 공부를 아카데미 수업을 들으면서 공부를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졸업을 하시면서 이제 취업 전선에 나가셔야 되는 분들이 졸업과 동시에 혹은 그 언저리에서 이제 교육을 받으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이런 얘기들을 하시고 고민하시는 것 같아요. 배우는 게 막막하다. 나 비전공자고 그리고 뭐 수학이나 통계나 이런 것도 잘 모르는데 이거 들어도 될까요? 뭐 이거 공부하면 취업이 될까?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불안하죠. 취업 자체가 불안하기도 하고 또 빅데이터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정보가 사실은 굉장히 흔한 것처럼 생각은 되지만 또 많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불안한데 왜 이게 불안한지 실제 시장이 어때서 우리가 그런 생각들을 갖는지를 조금 더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빅데이터라는 것들이 언제부터 시작이 됐는지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런 자료가 하나 있어요. 이게 2011년 정도까지 생성된 자료가 2011년에서 13년까지 생성된 자료보다 9분의 1 정도밖에 안 된다. 즉 2011년 이전까지 생성된 정보가 이 9배가 단 한 2년 만에 생겼다라는 건데 물론 이제 제가 보는 데이터들은 뭐 SNS 데이터, 검색 데이터 이런 부분들은 여러 수차례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런 데이터죠. 여기도 보면 뭐 유튜브, 넷플릭스, 구글, 인스타그램, 트위터 이런 데서 생성되는 정보가 하루에 한 1분마다 생성되는 정보를 보면 굉장히 이것도 많은데 이건 2016년도 자료거든요. 2019년도를 비교해 보면 1분마다 생성되는 자료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트위터는 1000건 정도에서 한 51만 건 정도 늘었다. 이렇게 되게 많이 늘고는 있는데 이게 언제부터인지를 좀 보면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버락 오바마와 관련이 있어요. 이 왜 관련이 있냐면 이 사람이 재선에 도전을 할 시기에부터 나는 빅데이터를 굉장히 많이 활용을 했어. 그래서 당선에 굉장히 유용하게 빅데이터를 썼어 라는 얘기들을 수차례 얘기를 했었고 또 그런 것들이 많이 회자가 됐기 때문에 빅데이터라는 말이 그때부터 많이 생겨났는데 시기를 보면 이 사람이 2009년에 대통령 당선이 돼서 한 2017년, 16년까지를 했죠. 이 시기를 보면 빅데이터라는 말이 생성이 된 게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것들이 보이실 거예요. 지금 2020년이니까 이 사람이 당선이 됐던 2009년 혹은 재선이 됐던 시기를 보면 10년 안팎이 되는 시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빅데이터라는 말이 생긴 지가 얼마 안 됐다. 그러니까 빅데이터라는 말이 생긴 지가 얼마 안 됐는데 빅데이터 아카데미라는 것도 생긴 지가 얼마 안 됐을 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빅데이터 아카데미에 강의를 하시는 분들도
빅데이터를 오랫동안 연구를 해보시거나 공부를 하셨던 분들의 숫자가 굉장히 적을 거고,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 문제를 좀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이 당시에 그래서 빅데이터가 정말 과학적이고 데이터로서의 가치가 충분히 있어라고 하는 내용들이 책으로 나왔는데, 이게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제가 처음 이제 요 시기에 빅데이터를 시작했는데, 요 시기를 보면 2013년도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불과 얼마 안 돼요. 7, 8년 됐잖아요. 빅데이터라는 것들은 기존의 조사 방법인 리서치와 많이 비교를 하니까, 이 SNS에서 빅데이터와 리서치 언급량을 한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비교를 해보자면, 요 빨간색이 이제 리서치라는 것들을 언급을 했던 거고, 요 파란 선은 빅데이터라는 것들인데, 2009년, 10년, 11년, 12년까지 지나도 굉장히 사람들 머릿속에 많이 없던 거예요. 많이 없다는 건 이제 언론 기사에서도 많이 안 나왔던 거니까. 뭐 2016년 그 오바마의 재선 당시 있죠. 재선 당시는 아니죠. 네. 근데 2016년이 되고 나서야 비로소 굉장히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을 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거고, 우리가 리서치라는 것들을 얘기를 할 때, 그러니까 전통적인 어떤 데이터를 다루는 방식을 얘기를 하는 그 대표 주자로서 리서치를 얘기를 하는데, 이게 국내 역사로 보면 40년 정도가 됐어요. 해외로 보면 그보다 한 2배인 84년 정도가 됐는데, 여론조사에서 쓰였던 기간들로 대략적으로 이제 추산해보면 그렇다는 건데, 국내 빅데이터 역사는 한 6, 7년, 한 7, 8년 정도가 되고, 해외에서의 빅데이터를 다룬 지도 한 9년, 10년 정도가 돼요. 그러면 리서치라는 것들은 굉장히 미국에서 일본으로 넘어오고, 그러면서 일본에서 우리나라로 넘어오면서 굉장히 되게 긴 역사를 갖는데, 이렇게 해외, 미국으로 대표되는 해외와 우리나라의 역사가 한 40년 정도 2배가 나는데, 여기 빅데이터로 보면 우리나라나 해외나거든요. 미국이나 일본이나 우리나라나.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할 때 빅데이터를 공부를 해야지 빅데이터가 인기가 있으니까라고 한데,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빅데이터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다니는 아카데미, 그리고 빅데이터를 공부를 해서 들어가는 회사들도 모두 다 처음인 거예요. 빅데이터가 그럴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러니까 우리가 빅데이터를 공부를 할 때 이게 될 거야? 아니면 되게 막막한데 라고 생각을 하는 거 이면에는 굉장히 이게 되게 큰 시장처럼 느껴지고 이미 다 성장을 한 시장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이제 시작인 시장인 거예요. 물론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당장 2, 3년 내에 취업을 하려는 분들이 생각하기에는 그래, 뭐, 한 고등학교, 대학교 때부터 공부를 했으면 조금 더 기간을 많이 확보를 하고 좀 더 준비된 상태에서 사회에 나가겠지만, 뭐, 한 6개월 준비해서 되겠어 라고 싶지만, 사실 그때부터 시작을 하셔도 이미 갈 길은 굉장히 멀다. 이 시장 자체가. 라는 것들을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소셜 데이터를 위주로 보니까, 그럼 빅데이터가 왜 특이한 거야? 라는 얘기들을 할 때, 이제 제가 주장하는 건 그런 거죠. 소셜에서, 즉 SNS에서 여러분들이 얘기하고 게시물을 작성해서 업로드를 하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이만큼 소비자를 섬세하게 보여주는 데이터가 있을까라고 싶을 정도로 굉장히 소비자에게 밀착되어 있다. 즉, 소비자의 언어로 표현되는 데이터이다. 라는 부분들이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소비자가, 리서치 같은 경우는 소비자한테 이게 좋아요? 이거가 좋은 거를 뭐 5점 척도로 대답해 주세요. 라는 식의 질문들을 하지만, 내가 얼만큼 좋아하는지를 내 언어로 내가 자발적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SNS 데이터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소비자에게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밀접하고 친화적인 데이터일 수밖에 없다. 그런 빅데이터다. 라는 종류인 거예요. 즉, 이제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소비자가 본인이 원하는 대로 누구의 어떤 시선에 상관없이 하는 얘기, 또 글로 남기는 얘기이기 때문에 거짓말을 잘 안 할 것 같은 데이터다.
그런 쪽에서 새로운 데이터고 그렇기 때문에 유의미하다라는 것들로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제가 지금 마케팅 공부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필립 코틀러라는 그 마케팅의 대가 있어요. 미국 사람인데 이분이 하신 얘기 중에 이분이 굉장히 마케팅 대가라면 굉장히 마케팅이라는 영역의 역사가 굉장히 오래됐을 거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최근까지 책을 내면서 어떤 디지털 마케팅이라는 분야 그리고 뭐 SNS를 데이터로 봐야 되는 관점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책에 이제 옮겨놓은 얘기인데 소비자는 어차피 자신과 무관한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보다 자신과 비슷한 입장에 있는 어떤 사람들한테만 어떤 얘기든 허심탄회하게 털어놓는 경향이 있고 더군다나 자기가 꾸며놓은 환경 속에서만큼은 거짓말을 안 한다. 자기가 꾸며놓은 환경이라는 건 자기의 계정, 자기 SNS 계정에서 자기가 올리는 얘기들은 굳이 거짓말할 필요가 없다. 관심이 없어서 얘기를 안 했으면 안 했지. 그렇기 때문에 이 빅데이터라는 종류 그리고 그 SNS 데이터라는 것들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좀 얘기를 했었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아직도 서재 꼽아놓고 간간히 지금 꺼내보는 책인데 이 저자 있잖아요. 여기 저자의 뭐 세스 스티븐스 다비도비치라고 하는 사람이 구글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거를 알고 있다라는 것들을 구글 트렌드, 구글의 검색 트렌드를 통해서 빅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졌던 사람이고 트럼프의 당선을 예측한 논문을 가지고 구글에 실제 입사를 하게 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이 하는 얘기, 누가 물어봤을 때 대답하는 얘기들은 모두 이제 거짓말의 확률이 높고 본인은 본인이 갖춰진 앞서도 얘기를 했지만 굉장히 자신이 꾸며놓은 자신의 환경 속에서 얘기하는 것들이 귀를 기울여야 된다. 라는 얘기들로 취지로 쓴 책인데 이 책을 조금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넷플릭스 많이 보시잖아요. 넷플릭스에서도 그런 얘기들을 해요. 뭐 내가 찜한 콘텐츠라고 해서 이거 언젠가 봐야지 라고 해서 쭉 콘텐츠들을 자기 즐겨찾기에 담아놓으면 당연히 이건 언제든 볼 거니까 이 사람들이 재접속을 했을 때 이 찜한 콘텐츠를 보여주면 굉장히 사람들의 그런 접속해서 유지하는 기간이 길겠다 혹은 다음 달도 연장해서 금액을 지불할 확률이 높겠다라는 생각들을 해서 이 정보들을 굉장히 많이 보여줬더니 이 정보들을 되게 귀찮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찜한 콘텐츠와 내가 실제 보는 콘텐츠는 다르더라. 이런 얘기들을 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앞에서 보기에 트럼프 당선 대통령, 지금 트럼프는 재선에 실패했으니까 4년 전이죠. 트럼프의 당선을 마쳤다라고 해서 전 세계적으로 회자가 된 사람이 책을 쓴 게 우리나라에 2018년도에 나왔어요. 넷플릭스가 내가 찜한 콘텐츠를 사람들이 안 보더라. 이거를 빅데이터의 하나 사례로 얘기한 것도 불과 1, 2년 전이에요. 그런 관점을 좀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이 빅데이터라는 시장이 굉장히 성장했고 굉장히 많이 쓰임새가 있고 많이 쓰여지는 것처럼 시장은 얘기를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라는 거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들이고요. 실제 제가 지금 보는 SNS 데이터도 위크 포인트가 있어요. 취약점이 있는 거죠. 하나는 SNS에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10대인지 20대인지 40대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이 남겨오는 게시물만 가지고는. 또 하나는 SNS에서 얘기를 하려면 본인이 굉장히 관심이 있는 주제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관심이 없는 주제, 이제 막 뜨기 시작한 상품, 이제 막 나온 신제품에 대해서는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의견을 알기가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보려면 굉장히 많이 대중적인 브랜드, 대중적인 제품, 이미 많이 긍정, 부정이 오가는 얘기들의 주제들, 소재들, 브랜드, 제품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내용들을 좀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런 취약점이고 또 하나는 SNS 데이터는 텍스트로 된 데이터잖아요. 이 텍스트로 된 데이터를 코딩을 해서
마이닝을 하고 크롤링을 하고 해서 이 텍스트를 데이터화 시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텍스트를 가지고 요 정도면 의미가 있는 데이터야 아니면 요 정도면 의미가 없는 데이터야라는 통계적인 검증 기준이 전 세계적으로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체가 이 데이터를 대하는 어떤 그 약간 부정적인 시각에서 보면 야, 이거는 거짓말 아니야? 라는 식의 얘기들을 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근거, 취약점이 되는 거죠.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이게 기회 포인트라는 거예요. 아직 이런 시장, 아직 통계적 검증도 이루어지지 않은 시장이다. 그 자체가 빅데이터이기 때문에 뭔가 지금 굉장히 빅데이터라고만 하면 굉장히 인기가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이미 다 성장을 한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이 무수히 많은 취약점들을 해결하려면 굉장히 오랜 시간들이 필요할 거다. 여기에는 누가 나가서 정말 선빵 먼저 치고 이 시장을 정말 연구를 더 많이 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무한하게 발전이 될 시장이라는 거죠. 다시 이제 질문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빅데이터 분석을 배우는 게 막막한 이유는 이미 잘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서인 것 같아요, 저는. 그런데 리서치, 컨설팅, 마케팅, 심지어 요즘에는 디지털 마케팅 이런 부분들, 광고들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지금 많이 성장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생각하신 것처럼 대학교 때 배우는 것만으로 혹은 정말 대학원에서 배우는 것만으로는 또 실전 경험과 굉장히 괴리가 크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 빅데이터 분석 분야는 여러분들이 되게 많이 공부를 하시는 부분과 또 물론 이제 실무에 가면 다르긴 하겠지만 그 다른 분야보다 그 격차가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어요. 물론 그 업계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느끼는 괴리감은 크겠지만 여러분들이 그 업계 어떤 회사든 빅데이터 분석을 다루고 소비자 마케팅을 위해서 빅데이터 분석을 사용하는 회사들에 들어가시면 그 1년 지나고 한 2년 지났을 때 그 괴리감이 상대적으로 되게 많이 숙련이 돼야지만 업무를 하는 시스템은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분야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 분야에 입사를 해서 어떻게 계속적으로 스스로 이 분야를 발전시키는지가 앞으로 여러분들의 10년, 20년 혹은 은퇴할 때까지 빅데이터 분야의 업무를 할 수 있게 되냐 아니냐 혹은 국내든 해외든 성장을 하게 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느냐 아니냐 이런 정도의 그렇게 확장 가능하고 성장 가능한 시장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지금 막막하시겠죠. 많이 그리고 약간 불확실하실 거지만 우선 이미 좀 마음을 먹으셨던 분들은 좀 유튜브 영상 같은 것들을 많이 찾아보세요. 유튜브 영상에 빅데이터 분석 이렇게 이제 검색을 하셔서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셔서 이렇게 나오는 여러 가지 자료들을 조금 보시고 나서 요게 좀 괜찮냐 아니냐 저희 거 여기 있네. 저희 거 보세요. 근데 어쨌든 어떤 빅데이터 분석이라고 하는 것들을 많이 아리던 파이썬을 강의하는 자료가 유튜브에 넘쳐나요. 이런 내용들을 많이 보시고 그 다음에 아카데미 커리큘럼 같은 것들을 생각을 하시고 또 그 학원에 가서 직접 상담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아마 앞으로 발전 가능성은 저는 무궁무진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거기까지 가는 길이 굉장히 어떤 분이 저희 댓글에 회사 들어가면 다 새로 가르쳐 주나요? 잘 이끌어 주시나 이런 질문도 하셨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게 우리 모두 다 처음이잖아요. 저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빅데이터 분야에서 한 8년, 한 10년 가까이 있었지만 저도 여전히 새롭거든요. 늘 뭔가를 대할 때. 여러분도 그러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서 뭔가 날 가르쳐 주겠지 하는 것보다 본인 스스로 데이터를 아는 것들을 좀 익히고 공부를 하고 본인 스스로 정말 내가 이 분야를 발전시켜 나가야지? 난 그럴 거야. 라는 마인드로 접근하시는 게 저는 조금 더 괜찮을 것 같다. 라는 생각들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연말이고 말일이고 또 약간 또 내년이 되면 또 새롭게 공부를 시작하고 취업 전선에 뛰어들어야 되실 분들이 계실 텐데요. 혹시 뭐 빅데이터 관련해서 하시는 분들 많은 고민하셨다면 한 3개월, 6개월이라도 도전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여러 면에서 특히 이제 요즘에 뭐 코딩이나 데이터라는 것들은 꼭 빅데이터 취업을 하지 않더라도 많은 회사나 많은 직무에서 요구가 되고 있는 스킬이잖아요. 그런 부분들로 좀 생각을 해주셔서 도전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그렇게 준비를 하시는 과정에서 좀 궁금하시거나 조금 저희가 봐서 좀 조언을 드릴 수 있는 것들은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뭐 저희한테 메일을 보내주시고 하시면 저희가 아는 선에서 뭐 모르는 건 모른다고 말씀드리고 아는 선에서 조금 더 듣기 편하시게 쉬운 표현들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는 분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내년에는 올해 힘드셨던 것 보상받는 만큼 더 좋은 하루하루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모두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